그물체의 구성을 여러분들 앞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크게 3개의 군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안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솔기핵군.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그 다음 쪽에 우리가 아까 빨간색으로 표시를 제가 해드렸는데 그 부분을 뭐라고 하냐, 안쪽 그물핵군. 그 다음에 가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가쪽 그물핵군, 그렇게 나누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생성되는 것들이 많이 다르구나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솔기핵군 설명 들어갈게요. 중간에서 올라오는 투사되는 솔기핵군은요, 중간에서 나오는 이 솔기핵군에서 나오는 세로토닌은요, 여러분들 제가 대뇌로 투사가 된다라고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요. 수면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제가 영양이 되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쵸? 그래서 수면이 시작할 때, 이제 내가 잠을 자려고 생각할 때 여기 활동이 되게 많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렘 상태에 있을 때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또한 이 부분 세로토닌은요, 항우울제랑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 그다음에 환경 이런 부분하고도 세로토닌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러한 항우울제는요,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방해하고요, 이 활동을 연장시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숨내 솔기핵군에서 나오는 세로토닌은요, 통증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내림 통증 신경을 억제시켜준, 되게 빠르게, 발빠르게 이 부분에서 활동을 해서 이 통증을 조절해주는 기능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름 통증 정보, 즉 신경에서 우리가 척수에서 올라오는 오름 통증 정보는 이 숨내에 있는 이 솔기핵에 영향을 주고요. 이 부분에서는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또 하나가 더 여기에 포함이 돼요. 수도관 주변에 있는 회색질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그렇다고 하면 통증이 올라오는 이제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오름신경노는요, 여러분, 이 수도관 주변에 있는 회색질하고요, 이 숨내에 있는 이 솔기핵군에서 영향을 주고요, 영향을 조절을 하는데 심혈관계의 영향도 받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통증을 빠르게 조절하기 위해서 세로토닌을 분비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을 여러분들 보셨어요? 노르에피네프린을 배우셨죠? 이 부분은 여기 뇌줄기에서 거의 대부분 생성이 된다라고 제가 미리 설명을 했었고요. 특히 청색 반점에서 투사되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은요, 많은 부위로 투사가 된다고 제가 그림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특히 뇌와 척수로 투사가 되어지고요, 수면 동안은 이 부분은 활동하지가 않아요. 자, 수면이 시작될 때 세로토닌이 활동이 줄어든다라고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고, 수면 동안은 노르에피네프린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즉, 수면이나 각성이나 이런 부분에 연관이 있다라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부분은요, 여러분, 각성이 극도로 달아져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나가는데 되게 흉측하게 생긴 개가 한 마리 있어요. 그럼 내가 개를 피하기 위해서 경계를 할 거 아니에요. 언제든 뛰어갈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이 부분의 활성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죠. 또한 여기서 올라가는 오름축삭 같은 경우는요, 대뇌로 올라가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집중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대뇌에서 많은 부분을 들어가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우리가 둘레개, 시상, 대뇌 곳곳에 다 들어가죠. 즉 집중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그 다음 내려가는 내림축삭 같은 경우는요, 운동에 내려가는 사이신경을 조절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데요. 비특이성, 즉 특이성한 어떤 운동이 아니고 비특이성 있게 움직임을 조절하는데 직접 어떤 움직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제너럴하게 조절을 해주는 부분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파민 같은 경우는 제가 그물체 뒷판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흑색질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흑색질은 저희가 많이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도파민에서 나오는 억제성 물질이 D1과 D2가 있는데 이게 어떤 수용체하고 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흥분도 시키고 억제도 시켜서 결과적으로 바다핵에서 나오는 출력이 달라진다. 여기까지 기억했던 거,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하고 뭐와 관련이 있었어요? 몸통의 근육의 긴장도, 팔다리의 근육의 긴장도, 근육의 움직임 이런 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다고 하면 이 그물체 뒷판 영역에서 나오는 도파민은 어떤 영향이 있느냐면은 의식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물체 앞쪽 뒷판 영역에서 나오는 이 도파민은요, 여러분 어떤 거와 관련이 있으시냐면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우리가 보상을 원하죠. 엄마한테 칭찬받기 원하고 선생님들한테 칭찬받기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받기 원하고 이런 보상 심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여러분 쾌락 이 부분에서 많이 조정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또한 감정과 관련된 감정들을 이 부분에서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상, 쾌락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마약 중독하고 아주 밀접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마약이 들어오게 되면 이 도파민의 시스템을 활성을 시켜서 계속적인 쾌락을 갈구하게 돼서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죠. 몰핀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들 몰핀이 아주 강력한 진통제인 거 아시죠, 여러분? 이 부분은요, 계속적인 몰핀을 투자를 못하고 통증과 관련해서만 투여를 하는 이유가 중독 때문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몰핀도요, 이 도파민의 활동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약은 이 도파민과 관련해서 중독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우리가 중독이 된다라는 것, 특히 마약이나 몰핀에 중독이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통증이 없어지는 거고 쾌락되는 거고 즐거워지는 거고 흥분되는 거고 이것이 조절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정상적인 몸은 이것의 정도를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 부분이 조절이 안 되는, 즉 도파민의 분비가 조절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절이 안 되는 것들을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신과에서는요, 여러분, 이 부분의 과잉부 활동은요, 정신분열증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신경 전달 물질은 우리가 히스타민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히스타민은요, 중간내 뒤편에서 생성이 되고요. 시상하부와 관련이 있으면서 일반적인 감성과 조심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고, 여기는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물체, 즉 뇌줄기에 있는 그물체 영역에서 많은 핵군들에서 나오는 물질들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앞부분에서 각성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가 잠을 자고 깨어나고 이 부분 되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가 ARS 그래가지고 어센딩 오름, 레티큘라 그물,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활동 시스템, 그래서 오름 그물 활동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오름 그물 활성계가 우리가 얘기하는 각성, 즉 수면과 각성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부분이 손상을 받으면 제가 앞서 뭐라고 했어요? 코마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즉 우리가 의식을 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변을 인지를 하는 거고, 이 주변에서 내가 무언가를 대처하고 나의 이 위치를, 존재감을 인지를 한다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는, 즉 이 ARS가 손상을 받으면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세요. 이 부분은 가끔 국가고시에 나오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 ARAS에서 투사되는 축삭들은요, 대뇌 되게 많은 부분에다가 투사가 되어주고요. 제가 앞서 그림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제가 누차 설명을 드리지만 자고 깨어나는 이런 일반적인 주기를 결정을 해주고 관여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 부분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또한 이 부분은요, 우리가 뭔가를 집중할 때 이 부분이 활성이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ARAS를 우리가 시험에서 가끔 다루는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고, 여러분들 이 그림 같이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대뇌에만 손상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의식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뇌줄기 상태에서의 이런 부분들도 다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부위가 기능적으로 정상적일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정상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 그만큼 뇌는 아주 복잡한 신경회로로 연결이 되어져 있고, 이런 신경회로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중간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알아보도록 해요. 이쪽에는 어떤 구조물들이 있고 무엇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러분, 중간뇌는 제가 바닥 부분, 뒷판, 덮개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위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 중간 부분 여기까지를 우리가 덮개 부분, 그 다음에 이 검정색으로 제가 표현되어져 있는 이 구조물, 이렇게 이 부분을 우리가 뒷판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우리가 얘기하는 바닥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바닥 부분 뭐가 있다고 했어요? 운동과 관련된 척수로들이 있다라고 제가 했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대뇌 다리와 흑색줄들이 있고요. 이 대뇌 다리에서는 겉질 척수로, 겉질 뇌줄기, 이런 신경노들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또한 이 위쪽에, 지금 중간뇌에서 위쪽을 먼저 보고 있는데, 위쪽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 덮개 부분에서 위 둥덕, 아래 둥덕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이 부분이 위 둔덕, 아래 둔덕이죠. 그 다음에 덮개 앞 부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뒷판을 보면은 여러분, 적색액,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게 이 부분이 적색액인데, 제가 적색에서 시작하는 척수로는 나와서 바로 교차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에 해당되죠. 그러면 여기 갈색 부분으로 이렇게 색칠이 되어져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인 그물체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눈돌림핵이 있는데요. 이 눈돌림핵에서 시작하는 뇌신경은 뭐가 되겠어요? 눈돌림 신경. 그래서 이거는 뇌신경 3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여기 이렇게 덩어리가 하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핵 덩어리들이에요. 이 핵 덩어리들이,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뒷판에서 정점을 뭐라고 해서 감각과 관련된 오름신경이 지나가는 곳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서는 3차 신경 섬유띠, 척수 섬유띠, 안쪽 섬유띠들이 지나가는 부위예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부분,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은 대뇌 수도관으로요. 제3내실과 제4내실을 연결하는 관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대뇌 다리가 있는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는 대뇌 뒷판 쪽에서는 이 부분에 있는 핵이 모여져 있는 핵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뇌 수도관 주변에 회색질이 있는데 이 부분을 수도관, 내수도관 주위 회색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검정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여기는 흑색질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아래쪽은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래 둔덕을 관찰할 수 있고요. 여기는 뭐예요? 대뇌 수도관 중에서 중간 내 수도관, 즉 수도관이 되겠어요. 여기는 회색질 부분이고, 여기서 또 하나를 관찰할 수 있는 게 도르래 신경핵이 있어서 여기는 도르래 신경이 이렇게 교차해서 이렇게 나가는 걸 관찰할 수 있어요. 이거는 뇌신경 4번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오름신경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여기는 흑색질, 여기는 그물체, 여기는 대뇌 다리들이 있죠. 그 다음에 대뇌 다리 핵군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관찰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표시를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는 뭐냐면 위손의 다리 교차하는 부분이에요. 즉 위손의 다리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교차해서 올라간다고 했던 거 예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앞에 영상을 보시면 손에서 이렇게 건너간다 반대쪽으로 이렇게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다리뇌가 되겠는데요. 다리뇌는요, 중간뇌와 숨뇌 사이에 위치가 되어져 있고요. 이 뒤쪽에는 소뇌 사이에서 제4내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대뇌 다리 위쪽 부분은요, 이 부분은 지금 보여지는 이 부분은 중간뇌하고 다리뇌의 사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관찰할 수 있냐면 아래 등덕을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수도관, 대뇌 수도관이 되겠죠. 여기서 또 하나 관찰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여기 이 부분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익숙해진 용어예요. 청색 반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적색 신경로 내려가는 거겠죠. 교차해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신경이 올라가는 오름신경 쪽인데 안쪽 섬유띠 어디서 들어보셨죠? 제가 뒷기도 안쪽 섬유띠 해서 올라가는 신경로가 있는데 여기서 교차를 해서 반대편으로 넘어간다. 띠를 형성한다. 이제 이렇게 설명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다리 내핵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즉 다리 내핵이죠. 그 다음 이 부위는 어떤 부위냐면은 안쪽 세로다발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내림신경, 즉 앞부분이죠. 앞부분이고 신경이 내려가는, 그래서 겉질 척수로, 겉질 다리내로, 겉질 내줄기로 등이 내려가는 곳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관찰할 수 있는 게 도르래 신경액도 관찰할 수 있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신경로가 있습니다. 신경이 있어요. 도르래 신경은 뇌신경 몇 번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뇌신경 4번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대부분 신경노는요, 이 부분에서 교차하는 부분이 연접하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그냥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예외적으로 겉질 다리 내로와 약간의 겉질 내주기가 이 부분에서 연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대로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중 겉질 다리 내로는 다리 핵과 연접을 해서 손으로 건너가고요. 겉질 내줄기는 3차 신경세포와 얼굴 신경세포와 연접을 한다.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다리 내에서 이제 메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부분은 이 다리 내 부분은요, 여러분 바닥 부분과 뒷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뭐가 없어요? 덮개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다리 내는 소뇌랑 바로 이웃하고 있는데 가운데 뭐가 있다? 제4내실이 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세요. 자, 이 부분이 제4내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분홍색은 도르래 신경이고요. 여기는 안쪽 세로 다발, 그래서 여기는 지나가는 신경노와 그 다음 핵군들이 있는 부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은 안쪽 섬유띠. 이 부분은 다리 내핵들이고요. 여기 있는 부분들 다리 내핵들이고, 여기는 겉질 척수로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중간 손의 다리가 되겠어요. 네, 이 부분은 뭐냐면 적색 척수로죠. 이 부분들은 여기 내림신경도 뭐가 있다 제가 설명했고, 다리 내액들이 있다 저기 설명드렸었죠. 근데 뒷판에서는 그물체도 있고요. 자율신경로 안쪽 세로다발, 여기 세로다발이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내신경 5번과 7번이 나오게 됩니다. 숨내 부분을요, 우리가 구분을 질 때 윗부분, 아랫부분으로 나눌 때 열림 숨내, 닫힌 숨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이유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뇌가 있고, 뇌줄기가 있고, 소뇌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제4내실이 있었는데, 이 다리 내를 기점으로 바로 숨내와 연결되는 부분은 이 제4내실 때문에 이 부분이 오픈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밑에 부분, 아랫 부분은 닫혀 있는 거죠. 즉 제4내실이 끝난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부분이 오픈이 되어 있지 않고, 이 오픈되어 있는 이 뒤쪽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상상한다면 여기는 소뇌가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면 되시냐면요, 구조적으로 보시면 이 부분은 다리 소뇌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소뇌로, 다리 소뇌로, 이런 말을 우리가 썼던 기억하시죠? 이 부분이 해당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제4내실이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또 뭐냐면, 여기가 올리브, 여기는 앞쪽에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부품 부분을 피라미드라고 하고요. 이 피라미드 중에서 앞쪽에 타원형 덩어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올리브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피라미드와 올리브 사이에는 숨내에서 시작을 해서 숨내로 연결되는 12번이 있고요. 내신경. 그 다음에 올리브 틈새는
9번, 10번, 11번이 나오는데 이 11번 같은 경우는 세포체, 즉 핵군이 어디에 있냐면 척수 레벨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네 줄기에서 핵군이 없는 게 3개가 있다 그랬어. 1번, 2번, 11번. 여기서 11번은 척수에서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오는 거는 올리브 가쪽 틈새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또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이 부글부글 뛰어는 여기 뭐랑 닮았어요? 손에 있는 치아핵하고 닮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래 올리브 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녹색 부분에서 내려오는 이 신경을 우리가 12번 신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오는 것을 우리는 10번 신경이라고 내신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또한 이 습내에서 또 관찰이 되어줄 수 있는 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넷째 내실이 있다 보니까 중심관이 넓어져 있는 공간이 있고 이 뒷변에 뭐가 있어요? 손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대부분 내신경핵 공락이 있는데 아까 제가 그림 그려줬던 것처럼 신경의 12번, 즉 혐의신경핵과 미주 등쪽 운동의 10번, 그 다음에 고립핵, 내신경 7, 9, 10번이 있어요. 고립핵은 어느 쪽에 해당이 되냐면 이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미주 등쪽 운동핵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부위는 다리 내하고 만나는 부위고 안뜰 핵과 달팽이 핵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신경의 8번을 통해 청각과 안뜰 정보를 받는 부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부위는요, 섬유다발 중에서 척수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띠를 만드는 부분인데 여기를 안쪽 섬유띠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안쪽에 여기 표시가 되어져 있지 않은데 이 안쪽 부분은 우리가 솔기핵 배웠었죠. 이 부분은 솔기핵도 보이는 부분인 거예요. 다음 마지막은 아래 습내로 갈게요. 이 아래 습내에서는 여러분 무엇을 관찰할 수 있냐면 우선은 이렇게 교차하는 부분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 즉 우리가 척수 레벨에서 신경이 올라와서 이게 올라갈 때 올라갈 때 교차를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렇게 교차를 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안쪽에 있는 것을 널판 다발 핵이라고 하고요. 옆에 있는 부분을요, 우리가 세기 다발 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감각신경이 올라와서 교차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혓 밑 신경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아래 올리브죠. 그 다음에 여기는 피라미드가 되겠어요. 그쵸? 그 다음 여기는 척수로가 되겠어요. 앞쪽에 있다고 해서 앞척수 손해로, 옆에 있다고 해서 우리는 가쪽 척수 손해로, 여기는 뒤쪽 척수 손해로가 돼요. 이거는 손해로 올라가는 신경노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뭐냐면 3차 신경 척수핵이 되고요. 뒷부분은 3차 신경 핵이 되겠어요. 신경노가 되겠어요. 특히 이 거칠 척수로가 내려가는 이 부위는요, 아랫부분, 순뇌 부분에서 이렇게 가로지르게 되거든요. 이 부분이 7에서 80% 정도가 반대쪽으로 가로질러서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내실의 마지막 부분 중심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심관은 척수의 중심관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뇌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 내실이 움직인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서도 가쪽 내실 2개, 3내실, 4내실이 있는데, 여기 척수로 내려가는 중심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이 숨내에 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면, 우선은 뇌줄기에서 보여지는 구조물들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제까지 우리가 뇌신경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했었는데, 우선은 뇌신경이 어떻게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관찰이 되어지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후각은 여기서 관찰이 되어져 있지 않은데요. 이것은 아래 이마역 쪽에 있고요. 관찰이 이제 우리가 볼록 튀어나와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전 앞부분에서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이렇게 교차하는 것을 우리가 시각 교차로인데, 이 노란색 부분이 우리가 시각 신경이에요. 그 다음에 앞쪽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눈돌림 신경이라고 하고요. 옆으로 나와져 있는 것, 즉 중간뇌하고 다리뇌 사이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도르래가 돼요. 도르래 신경이 되겠어요. 이건 뒤쪽, 중간뇌 뒤쪽에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시죠. 근데 이 부분은 관찰이 아까 보시다시피 다 관찰이 되고 있었어요. 핵군이. 그 다음에 3차 신경은요, 다리뇌 가쪽에서 이렇게 관찰이 크게 관찰하실 수 있고요. 이게 밑에서부터 좀 복잡해지는데, 여러분, 다리뇌하고 숨뇌 사이에 있는 것들 중에 갓돌림 신경과 얼굴 신경이 있는데, 그 다음에 속기 신경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안쪽부터 이 부분이 갓돌림 신경, 그다음에 옆에 있는 이 보라색 부분이 얼굴 신경, 그 다음에 옆에 파란색 부분이 속기 신경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숨뇌로 넘어가서요. 숨뇌로 넘어가서 혀인두, 미주, 혀 밑 신경이 있는데, 여기서 척수 더부는요, 척수에서 핵군이 있고 올라와서 숨뇌에서 빠진다고 그랬죠. 이 부분이 되겠어요. 이 부분이 더부신경, 밑에서 올라오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 부분이 혀 인두신경, 이 바로 뒤쪽 부분이 미주신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크게 이렇게 앞쪽에 나와져 있는 이 올리브하고 피라미드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은 혀밑신경이 되겠어요. 그럼 12개 다 찾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부분에서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으셔야 되고요. 신경의 이름 1번, 2번 제가 순서대로 써놨는데 1번, 2번 그 다음에 신경의 이름을 외우시고 기능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위치,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나오는지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여기까지가 내줄기였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내줄기는요, 여러분 그 대뇌처럼 영역을 나눠서 어떤 기능을 막 담당하고 이런 것들을 다 외우기보다는 이렇게 어떤 교통의 요지처럼 설명도 많이 드리고 있고요. 특히 여기서 많이 설명드리는 부분 일반적으로 뇌신경과 관련된 부분은 설명을 많이 드려요. 그 다음에 여기서 특수하게 부위별로 관찰되어져 있는 것들 있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시험에 이런 문제들이 가끔 나와요, 여러분. 다음은 중뇌에서 관찰이 되어지지 않은 것은, 다음은 순뇌에서 관찰되어진 것들이 모아진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부분으로 제가 잘라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나오는 구조물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가 설명이 안 되어져 있는 핵군들, 잔잔한 핵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 부분은 책을 통해서 참고해서 기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이번 주는 중간고사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는 과제가 없어요. 좋으시죠? 그래서 중간고사는 제가 지난주에 제가 공지한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출해 주신 5가지 여러분들이 뽑은 토픽을 가지고 제가 선정해서 중간고사 문제를 제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요, 여러분 레포트는 없고요. 공부하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지금 계획상으로는 2주, 이번 주와 다음 주를 지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대면 강의를 할 때는 제가 다음 주까지 강의한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중간고사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중간고사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준비 또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또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봬요.